예, 김종대 의원입니다. 장관님 오랫동안 장관직을 잘 마무리하시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또 뵙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괴롭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김 의원님은 또 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 매우 그래도 장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 정도를 서운하게 생각하면 뭐 장관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번만 더 괴롭히겠습니다. 요게 여러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기술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은 궤도, 그죠? 그 다음에 발사 속도, 하강 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탄두 형상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탄두 중량도 중요하죠. 크기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우리가 방어 체제를 갖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어떤 미사일 방어를 위해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말 단계 레이더가 배치가 돼서 가동 중일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만일에 이번에 X밴드 레이더가 가동이 됐다면은 이 탐지 식별 추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근본 미사일과 관련한 우리 측의 정보는 우리 정보 자산을 통해서 획득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미군 측에 확인한 결과 그 소위 야전 배치된 성주 현재 배치된 그 레이더도 탐지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탐지했다고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종말 단계 레이더는 대략 사정 탐지 거리가 600km로 돼 있고요. 이거는 성주 쪽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일본의 북방 쪽으로 날아가는데 대략 보니까 600km 약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탐지했을까요? 저희가 그 탐지 거리를 600 내지 800km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탐지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탐지했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미가 공동 운영하고 정보 공조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들었다, 이 정도는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러한 정보를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 KM 셀이라든가 K2 셀이라든가 여러 어떤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공유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앞으로 이것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탐지한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지는 아마 실무자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라 그랬고 이 사드 배치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 그랬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 자산의 배치와 운용은 장관님한테도 초미의 관심사항 아닙니까?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분석은 현재 우리도 여러 탐지 자산이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획득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관계기관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죠.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라든가 우리 탐지 자산들은 X밴드 레이더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성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자랑했던 X밴드 레이더는 탄두의 형상까지도 식별해낼 수 있는 극초단파, 이게 센티미터 단위로 식별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강 속도가 얼마냐, 탄두 형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 기술적 분석이라면은 당연히 X밴드 레이더의 데이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들으신 거지 확인하신 건 아니죠?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석을 정밀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어떤 그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미 양국의 국방 당국이 얘기했던 뭔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라고 얘기해 왔던 것과 지금 장관님 말씀은 약간의 간격이 느껴진다. 저는 그 이유는 차차 파악을 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나가시는 장관님 이걸 갖고 제가 물고 늘어지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그 전략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600에서 800km라면 평양 서북방 120km의 발사장에 서 있는 것도 미군은 항공 내에서 전부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받겠느냐는 거예요.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는 레이더입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는 레이더라는 것은 매우 정밀하게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걸 그 궤도를 예측하고 어디서 요격할 것인가까지도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정도 목적의 수준이어야 전략 자산이지 그냥 봤다. 날아가는 건 알고 있다. 이런 정도 수준 갖고는 우리가 전략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 사드에 대한 성능을 그렇게 설명해 온 거 아닙니까? 그 의원님, 그 성주에 배치된 그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한 그 전력이 5월 1일부터 능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것이 야전 배치했다는 사실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미사일이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600 내지 800이라고 봅니다. 또 고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 지상에 있는 것을 그 산 위에서 고각 방사하고 있는 레이더 하나가 지상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파악했을까? 일본의 정보가 꽤 정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출처, 정보 자산에 대해서도 들으신 바 있습니까? 일본보다는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수준에서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뭐 저도 그 대신과의 통화에서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통화하지 마시고 실무자들 구체적으로 뭘 통해서 확인했냐. 자, 이번에 지소미아가 역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지소미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무자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본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 예, 김종대 의원입니다. 장관님 오랫동안 장관직을 잘 마무리하시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또 뵙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괴롭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김 의원님은 또 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 매우 그래도 장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 정도를 서운하게 생각하면 뭐 장관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번만 더 괴롭히겠습니다. 요게 여러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기술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은 궤도, 그죠? 그 다음에 발사 속도, 하강 속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탄두 형상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탄두 중량도 중요하죠. 크기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우리가 방어 체제를 갖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어떤 그 미사일 방어를 위해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종말 단계 레이더가 배치가 돼서 가동 중일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만일에 이번에 X밴드 레이더가 가동이 됐다면은 이 탐지 식별 추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근본 미사일과 관련한 우리 측의 정보는 우리 정보 자산을 통해서 획득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미군 측에 확인한 결과 그 소위 야전 배치된 성주 현재 배치된 그 레이더도 탐지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탐지했다고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종말 단계 레이더는 대략 사정 탐지 거리가 600km로 돼 있고요. 이거는 성주 쪽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일본의 북방 쪽으로 날아갔는데 대략 보니까 600km 약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탐지했을까요? 저희가 그 탐지 거리를 600 내지 800km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탐지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탐지했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미가 공동 운영하고 정보 공조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들었다. 이 정도는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러한 정보를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 KM 셀이라든가 K2 셀이라든가 여러 어떤 그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공유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앞으로 이것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탐지한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지는 아마 실무자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라 그랬고 이 사드 배치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 그랬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 자산의 배치와 운영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어떤 그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미 양국의 국방 당국이 얘기했던 뭔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라고 얘기해 왔던 것과 지금 장관님 말씀은 약간의 간격이 느껴진다. 저는 그 이유는 차차 파악을 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나가시는 장관님 이걸 갖고 제가 물고 늘어지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그 전략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600에서 800km라면 평양 서북방 120km의 발사장에 서 있는 것도 미군은 항공 내에서 전부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받겠느냐는 거예요.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는 레이더입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는 레이더라는 것은 매우 정밀하게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걸 그 궤도를 예측하고 어디서 요격할 것인가까지도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관님한테도 초미의 관심사항 아닙니까?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분석은 현재 우리도 여러 탐지 자산이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획득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관계기관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죠.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 사항. 그 그린파인 레이더라든가 우리 탐지 자산들은 X밴드 레이더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성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자랑했던 X밴드 레이더는 탄두의 형상까지도 식별해낼 수 있는 극초단파, 이게 센티미터 단위로 식별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강 속도가 얼마냐, 탄두 형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 기술적 분석이라면은 당연히 X밴드 레이더의 데이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들으신 거지 확인하신 건 아니죠?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석을 정밀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